올해로 쉰을 훌쩍 넘긴 평범한 주부이자 딸 하나를 둔 엄마입니다. 남들처럼 소소한 기쁨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저에게는 결코 잊히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25년 전 남편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 딸이 보낸 영상통화 하나 때문에 그 옛 상처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딸 서영이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바다 풍경을 보여주며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나중에 같이 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밝게 웃는 딸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이 저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흐뭇해서 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그래, 다음에 꼭 엄마랑도 오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카메라를 돌려서 해변 풍경을 보여주는 순간 제 시야에 들어온 한 남자의 옆모습 때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머리에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 체격과 엽선이 어쩐지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25년 전 갑작스레 사라진 제 남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 그 남자가 잠시 비치고 곧 사라졌는데도 심장박동이 급격하게 빨라졌습니다. 딸은 당연히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엄마, 지금 파도 소리 잘 들려요? 진짜 시원하고 좋아요. 밤에는 루아우쇼도 볼 예정이에요. 저는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잘못 본 건 아닐까? 화면이 흔들렸으니까 착각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다고 속삭이는 느낌이 커져갔습니다. 통화를 마치자마자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영상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어 통화 내용을 다시 재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 딸의 해맑은 목소리를 듣는 동안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혹시 화면 어딘가에 그 남자가 다시 잡히지 않았을까 살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잠깐 보이는 그 남자의 옆모습을 캡처해서 확대해 봤습니다. 분명 화면이 흔들리고 화질이 좋지 않아 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귀 모양, 어깨 라인, 걸음걸이가 25년 전 남편의 이미지와 겹쳤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말도 안 돼. 하와이에 우연히 여행 온 어떤 남자가 남편과 닮았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타이르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광폭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앨범 속 남편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전후로 찍은 사진들, 특히 남편 옆모습이 담긴 사진을 다시 보고 싶었지만 하필이면 그 사진첩은 처분하거나 깊이 숨겨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라지고 난 뒤 한동안 죽었겠지 하고 체념하려고 사진조차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서랍을 뒤져보니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 몇 장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울컥했지만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사진과 휴대폰 캡처 화면을 번갈아 보며 대조했습니다. 25년 전 남편은 결혼 5년 차가 될 무렵 갑자기 종적을 감췄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주변을 샅샅이 뒤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았으니 미안해서 도망친 거 아니냐? 어쩌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닐까? 저는 어느 것도 확실히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결국 어린 딸을 혼자 키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나름대로 그를 잊었다고 생각했고 어차피 다시 만날 수 없을 테니 마음을 비우자라고 다짐해왔습니다. 그런데 하와이에 간 딸의 영상에서 남편과 똑 닮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히 닮은 사람을 보고 제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아오른 감정은 멈출 기세가 없습니다. 머리는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가슴은 혹시 정말? 이라고 웅성거립니다. 딸에게 곧장 혹시 그 해변에서 이상한 아저씨 못 봤니? 라고 묻고 싶었지만 딸이 왜 그렇게까지 묻느냐고 놀랄 것이고 신혼여행 중인 딸에게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미안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휴대폰에 남은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했습니다. 확대와 축소를 하면서 남편이 예전에 썼던 모자 스타일과도 비교해보고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상상하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어딘가 점이 있었는데 저쪽 발목을 살짝 저는 습관이 있었는데 같은 사소한 것까지 떠올랐습니다. 뚜렷한 근거라고 하긴 어렵지만 제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살았던 만큼 몸에 밴 습관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진짜 남편이라면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소식을 주지 않았을까? 어떻게 25년이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딸은 아빠가 없는 상태로 자랐고 저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시기를 홀로 버텨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제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리고 살아있었다면 어찌 이럴 수 있나 싶은 마음이 북받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말 무슨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스스로 말 못할 비밀이 있었다든가 하는 일말의 연민도 생겼습니다. 모든 감정이 교차해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딸은 다음 날도 연락을 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다른 해변으로도 가봤어요. 여긴 파도가 더 세서 서퍼들이 많네요. 밝은 톤의 메시지를 읽으니 더더욱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해변에서 혹시 또 같은 남자를 봤을까? 물어보고 싶지만 이유를 설명해야 할 텐데. 결국 저는 잘 지내고 있구나. 엄마는 늘 집에만 있지 뭐. 신혼여행 즐겨.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도 모르게 현지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하와이에 거주하는 지인이 없는지 떠올려 봤지만 특별히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와이 해변에서 특정 인물을 찾고 싶다 같은 글을 쓰는 것은 너무 황당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CCTV나 호텔 로비 카메라를 확인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그런 영상을 요청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나. 그런 결론에 이르렀지만 그 며칠이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이 귀국해도 별 대책은 없었습니다만 혹시나 딸이 더 선명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딸이 엄마, 호텔에서 이상한 한국 아저씨가 나를 유심히 보더라 같은 말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로 끝나면 그것도 다행인지 혹은 허무할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딸은 귀국을 이틀 앞둔 어느 날 다시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바람이 진짜 세서 머리가 다 헝클어졌어. 그래도 재밌어. 이 영상에도 혹시 그 남자가 찍혔나 싶어 저는 몇 번이고 돌려봤지만 딱히 낯익은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실망감이 일었지만 딸의 행복해 보이는 표정에 차마 뭔가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딸 귀국 하루 전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이 돌아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면서 털어놓아야겠다. 만약 딸이 너무 충격을 받더라도 25년간 묻어둔 상처와 궁금증을 이제는 해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리고 우연이라도 딸을 본 거라면, 아무리 미워도
그 이유를 듣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우리에게 어떤 사과든 해명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딸도 아빠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만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고 밖을 보는데 괜히 25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갈 때 상황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은 새벽녘에 나갔고 딸이 잠든 사이에 떠났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남편이 없었고 짧은 메모 한 장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흔적이 너무 명확한 배신이었지만 동시에 도대체 왜라는 의문을 남긴 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닮은 사람이 하와이 어딘가에 있다면 운명이란 게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에도 남편의 사진과 영상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장 한 장. 우리 결혼식 때 딸이 돌되던 무렵 남편의 생일날 케이크를 들고 찍은 모습. 그 추억들을 마주하니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혹시 정말이라면 입 밖으로 그런 말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의 결혼에 행복해지려는 지금 난데없이 과거가 되살아난 상황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딸이 아빠를 직접 보면 무슨 반응을 보일까요? 원망, 분노, 혹은 호기심. 온갖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마침내 다음 날, 딸이 귀국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마중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딸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볼 일이 있으니 도착하면 엄마랑 잠시 이야기 좀 하자. 엄마, 오랜만에 집에 가야 하니까 식사나 해. 저는 이번만큼은 딸이 환한 얼굴로 돌아오더라도 가슴속에 품고 있던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혹시 네 아빠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하고 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실수일 수도 있지만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딸을 보니 시커멓게 탄 얼굴로 신혼여행 이야기를 잔뜩 풀어놓았습니다. 서희도 곁에서 웃으며 하와이 가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단 웃으며 환영 인사를 건네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식사 약속을 정했습니다. 사위는 잠시 집에 들렀다가 본가에 갈 일이 있다고 했고 딸은 엄마랑 같이 있겠다며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딸과 단둘이 식사를 하며 얘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모처럼 딸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캡처 사진과 남편 사진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딸이 의아한 표정으로 엄마, 이게 뭐야? 하고 물었을 때 저는 25년 전 남편이 사라진 이야기, 그리고 딸이 하와이에서 보낸 영상에 어떤 남자가 찍혀 있었는지 순서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설마 아빠가 살아있을 리가 라며 혼란스러워했지만 제가 화면을 보여주자 그녀 역시 귀 모양이나 실루엣이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은 듯 했습니다.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휴대폰을 열어 하와이에서 찍은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나 다른 장면에 그 남자가 찍힌 건 없을까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딸이 찾는 동안 저는 이미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과연 이 일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렇게 시작된 딸과의 대화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가만히 넘길 수는 없죠. 아빠가 살아있다고 확신이 든다면 찾아봐야 하지 않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25년간 무소식이었던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에게 해줄 말이 있을까? 하지만 딸이 여태 아빠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자란 것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뜻에는 동의했습니다. 결국 딸과 저는 딸이 하와이에서 머물던 호텔이나 인근 상점에 연락해 볼 수 있는 방법, 혹은 여행사를 통해 CCTV를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로 의기투합했습니다. 사실 개인 사정으로 외국의 영상을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해볼 만한 건 다 해보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여행지라 정신없었지만 엄마 말 듣고 보니 호텔 로비나 해변에서 한국인 같은 분들이 꽤 있었어요. 혹시나 그분들이 아빠를 봤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와 딸의 수소문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살아있는지, 왜 25년 동안 가족에게 연락 한 번 없었는지, 그리고 그가 만약 하와이에 머물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지만 어쩌면 25년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이제라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이 순간 딸은 살짝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사실 난 아빠가 진짜 어떻게 된 건지 늘 알고 싶었어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시큰해졌습니다. 그날 늦은 밤, 딸과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해외 사이트를 뒤적이고 여행사의 문의 메일도 써보고 호텔에 전화 연락을 시도해 볼 아이디어도 적어놓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25년간 닫아둔 문을 이제서야 열 수 있다면 그 끝에 어떤 진실이 있을지 확인해 보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딸과 함께 하와이 쪽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머물렀던 호텔 이름, 그리고 그녀가 주로 다녔던 해변 주변 상점 등 세세한 정보를 모아가며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볼 수 있는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해외라 시차 문제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함부로 CCTV를 열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혹시 호텔 매니저분이 한국말을 조금이라도 알아들으시면 우리가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남자를 본 적 있냐고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그쪽에서 모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 딸이 여행사에 문의해보니 가이드 중 몇몇 분이 현지에 오래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 SOS를 치는 건 어떨까라는 얘기가 오갔습니다. 비록 개인 사정이라 직접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겠지만 누군가가 현지에서 조금만 움직여준다면 실마리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전 내내 인터넷 창과 번역기를 켜둔 채 분주히 움직이는데 딸의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호텔 매니저로부터 온 짧은 메시지였는데 안녕하십니까. 투숙하신 동안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라는 정중한 내용이었습니다. 딸이 그 매니저와 대화를 조금 나눴었는지 다정하게 마무리된 문구에 눈길이 갔습니다. 엄마, 이분한테 우리가 궁금한 걸 한번 물어볼까요? 좋아, 시도는 해보자. 곧바로 딸은 매니저에게 영어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지내던 기간 중에 어떤 한국인 남성이 저를 계속 지켜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나요? 다소 뜬금없어 보이긴 했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혹시 수상한 인물을 본 사람이나 다른 직원들에게서 들은 얘기가 있는지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매니저에게서 놀라운 답장이 왔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호텔 로비 카페에서 한국인 남성이 가끔 당신을 힐끔힐끔 쳐다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직원들도 확실하게 알지 못했고 투숙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 사람이 자주 로비에 머무르며
어떤 젊은 한국 신혼부부를 유심히 지켜봤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딸은 그 문자를 보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건 정말 소름이 돋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진짜로 그 사람이 아빠였을 수도 있겠다는 말이잖아요. 신혼부부라면 저랑 남편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저 역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남편은 딸을 멀리서나마 지켜본 셈입니다. 그러나 왜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을까요? 이 사실에 딸은 분노와 당황을 함께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저를 본 거라면 도대체 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25년 동안이나 소식도 없이 살다가 이제야 몰래 구경이라도 한 건가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헛다리를 짚는 거라면 어쩌나 싶기도 했지만 매니저의 말이 사실이라면 뭔가 수상하긴 했습니다. 아직까진 그게 과연 남편인지 아니면 우연히 딸을 관심 있게 본 다른 한국인인지 모르는 상태이긴 했지만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매니저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CCTV나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투숙객 명단에 한국인 남성이 있었는지, 25년 전 남편의 이름을 대며 혹시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록된 적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호텔 측에서 쉽게 알려줄 수 없을 거라 예상했지만 혹시라도 매니저가 친절하게 도와줄 가능성이 없진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매니저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대신 혹시 모르니 로비 CCTV를 살짝 확인해보고 비슷한 외모의 사람이 찍힌 영상이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매니저가 제가 오늘 퇴근 후에 근무하는 보안팀 친구에게 말해볼게요 라고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예 되지도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호의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딸과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매니저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딸은 갑자기 실감이 나는지 엄마, 만약 아빠가 정말 살아있다면 나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25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훔쳐보기만 하다 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혹시 무슨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해가 질 무렵 정말로 매니저가 한 통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CCTV 일부를 훑어봤는데 한국인 남성으로 보이는 분이 로비 카페에 몇 번 앉아 있었던 장면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선명치 않고 본인께서 요청한다고 해서 제가 함부로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보안 담당자가 좀 더 확인해보고 제가 알려드릴 부분이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이 문자를 본 딸은 이거 완전 확실한 거 아닌가요? 아빠가 저를 본 게 맞다면 하고 한껏 들떠하는 듯 보였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치미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알아보고도 그냥 간 거면 정말 무책임한 거잖아요. 어떻게 내 신혼여행까지 찾아와서 얼굴만 보고 돌아가는 건지. 딸이 울분을 토로하듯 말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25년간 아빠 없이 자라온 딸이니 그런 반응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진실을 알아야 해. 그 남자가 정말 아빠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저는 이렇게 말하며 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일단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매니저나 보안팀에서 영상을 좀 더 확인해 준다면 남편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법적으로 영상 제공이 어려우면 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매니저가 꽤 호의적인 사람이라 몇 마디라도 더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니저에게서 짧은 메일이 왔습니다. 로비 카페 CCTV 확인 결과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수차례 앉아 있었는데 체크인 명부에 없는 손님입니다. 이 말을 듣자 저는 투숙객이 아니었는데 매번 로비에 앉아 있었다면 정말 딸을 지켜보려고 일부러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딸이 우리 남편임을 인지 못했다면 남편 역시 고의로 접근 안 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 나 진짜 소름 끼쳐요. 아빠든 아니든 누가 이렇게 나를 지켜봤다는 거잖아요.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도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이 문제를 파헤치자고 했지만 딸 입장에선 무서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진정하자, 서영아.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빠가 맞는지 아닌지도 몰라. 근데 만약 진짜 아빠라면 뭔가 우리에게 미안했거나 미안해서 정식으로 못 나타났을 수도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25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몰래 지켜보다 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엄마한테 사과하려면 직접 찾아왔어야죠.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25년을 모질게 살아온 저나 아빠를 모르고 자란 딸에게 남편이 할 말이 뭐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며칠 뒤 뜻밖에도 매니저가 최근 호텔 주변 가게 중 한 곳에서 한국인 남성과 짧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직원 증언을 들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가게는 호텔 로비와는 조금 떨어진 바닷가로 이어지는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제가 딸과 함께 인터넷 지도를 찾아보니 딸이 자주 다닌 길과도 가깝게 보였습니다. 그 직원 얘기로는 그 남자가 신혼부부를 아느냐고 묻길래 그냥 투숙객 중 한 커플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사라졌다고 했답니다. 이 정보를 들은 딸이 엄마, 우리 직접 하와이에 가봐야 하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해외로 나가려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어려움이 많지만 딸은 이대로는 견디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도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만약 가봤자 빈손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반년 정말 남편이 그곳에 있다면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딸을 왜 몰래 본 건지, 25년 전 남편의 실종이 이제야 풀릴 단서가 열리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저는 딸과 눈을 맞추며 그래, 가보자. 혹시 실패하더라도 우린 시도라도 해봐야 후회가 없을 거야. 라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여권과 비행기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사위도 아내가 너무 괴로워하니 어머님이랑 함께 다녀오세요 라며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저와 딸은 속전속결로 하와이행을 결정했습니다. 그제야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로 또 가는 거야? 신혼여행 다녀왔잖아. 라고 의아해했지만 딸은 잠깐 용무가 있다고만 둘러댔습니다. 사실 이 일을 굳이 소문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딸이 신혼여행 때와는 다른 긴장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엄마, 진짜 아빠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어쩌면 못 만날 수도 있고 만난다고 해도 한두 마디만 하고 사라질 수도 있지. 그래도 괜찮아. 우린 최선을 다하면 돼. 저와 딸은 25년 전 실종된 남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다시 하와이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딸은 가만히 창밖을 보며 엄마, 제가 신혼여행 올 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왜 지금 벌어질까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이렇게 뒤늦게 뒤엉키는 경우가 있을 줄이야. 남편이 정말 멀리서 딸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5년을 연락 한 번 없이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용서하기 쉽지 않을 텐데 딸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할까 생각하니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한 뒤 저와 딸은 곧장 예약해둔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딸이 신혼여행 때 묵었던 호텔은 아니지만 근방에 접근성이 좋은 곳을 골랐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딸이 먼저 호텔 매니저한테 연락해봐요. 여기 도착했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딸은 곧장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연락드렸던 사람입니다. 지금 하와이에 다시 왔는데 혹시 그때 말씀해 주셨던 가게나 직원분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매니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도는 해야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자 저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딸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기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이 진짜 여기 있다면 무슨 이유로 가족을 버렸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25년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의 조각을 이제라도 맞추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매니저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오셨다니 놀랍네요. 저도 직원들에게 말씀드려봤는데 이전에 언급된 한국인 남성을 확실히 기억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분과 잠깐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 작은 카페 직원이 퇴근 후 만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딸이 저에게 엄마, 가보자 하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딸은 더욱 불타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아빠를 직접 보지 않아도 적어도 대화를 나눴던 사람과 만나면 뭔가 단서를 얻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는 곧장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해변과 이어지는 골목 안쪽이었는데 딸의 설명으로는 신혼여행 중 몇 번 스쳐 지나갔던 곳이라고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담한 인테리어의 카페였습니다. 낮이라 그런지 손님이 거의 없었고 한 직원이 우리가 다가가자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 분이신가요? 하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호텔 매니저가 말했던 인물 같았습니다. 딸이 간단히 사정을 설명하자 직원은 우리를 조용한 테이블에 앉혀놓고는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 남성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 전쯤인가? 이 근처 로비 카페에 자주 앉아있던 한국인 남성이 여기에도 몇 번 왔었어요. 딱히 주문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잔 시키고 오래 앉아 계시던데 어쩌다 대화를 좀 했죠? 그는 남자가 영어가 서툴렀는지 간단한 한국말로 하와이 오래 계셨나요? 이 근처 호텔은? 같은 질문을 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또 신혼부부를 아느냐는 말을 했다는 대목에서 우리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 직원은 별다른 생각 없이 요즘 신혼부부 많다고만 대답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직원은 남자의 인상이 무척 우울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커피 한 잔 놓고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었어요. 나이는 50대쯤으로 보였고 뭐랄까 꼭 울 것 같은 표정이랄까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딸과 저는 동시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 사람 정말 아빠가 맞을까? 제 머릿속에 25년 전 남편의 실루엣과 겹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직원도 뚜렷한 정보는 모르겠다고 하며 이름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가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아요. 호텔 투숙객이 아니었다면 이미 다른 곳으로 간 것 아닐까요?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하죠? 아무도 모르나 봐요.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셨나요? 한국에서 왔다는 등 다른 단서를 전혀 남기지 않았나요?
아, 떠나기 전에 가족에게 미안하다 비슷한 말을 혼잣말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제 앞에서 그리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그 짧은 문장이 우리의 심장을 후려쳤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분명 무언가가 있었을 겁니다. 남편이 딸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껴 이렇게 먼 곳에서나마 지켜보다가 차마 정식으로 나서지 못하고 다시 사라진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지금쯤 어디로 갔을까요? 카페를 나온 후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난 지금 당장이라도 아빠에게 묻고 싶어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25년 동안 뭐 했는지, 이게 말이 안 돼요. 맞아, 우리 마음은 그래. 근데 행방을 알 수 없으니 어쩌나. 저도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며칠째 현지에서 매니저나 직원들과 연락하며 애써봤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마침 호텔 매니저에게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어느 분이 한국인 남성을 해변가 근처 가게에서 봤다고 하네요. 그 가게 주인이 현재 휴가 중이라 내일 돌아온다고 합니다. 딸이 그 문자를 읽고 희망의 빛을 띠며 엄마, 혹시 거기가 마지막 장소일지도 모르잖아요. 하고 외쳤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가게를 찾았고 다행히 휴가 중이던 주인을 다음 날에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과 저는 그 가게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가게 주인은 현지인처럼 보였지만 한국인 손님도 종종 받아왔던 모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건네자 영어로 Are you looking for someone? 이라고 물었고 딸이 간단히 사정을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며칠 전 어떤 한국인 남성과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남성이 혼잣말로 내 딸이 여기 신혼여행으로 온다. 그냥 한번 보고 갈 거다.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딸과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주인이 조금 더 자세히 기억해 줄 수 없느냐고 하자 주인은 그 사람이 울먹거려서 많이 놀랐다. 다만 나도 한국어를 잘 모르니 정확히 무슨 말을 한 건지 다 이해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가족. 다시 못 보겠다. 비슷한 단어들을 계속 중얼거렸다고 회상했습니다. 저와 딸은 완벽히 확신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으로 그 남자가 남편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비슷한 정황이 겹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혹시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았나요? 연락처나 숙소 정보 같은 건요? 딸이 필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금방 떠나버렸고 나는 정확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중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딸은 감정이 폭발했는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분명 나를 봤으면서도 이러고 갔어요. 왜? 내가 그렇게 싫었나? 아니면 자신이 없었던 건가? 진짜 너무해요. 저는 딸을 끌어안으며 그래, 남편이 왜 이랬는지 우리도 알아야지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남편은 다시 떠난 것 같았지만 딸과 저는 이 상태로 물러서기 싫었습니다. 결국 하루 더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하와이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니까요. 호텔 매니저도 주변에서 봤다는 사람 없고 아마 떠나신 듯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딸은 신라 같은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이틀 후면 저희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엄마, 만약 아빠를 못 만나고 간다면
또다시 긴 세월을 이렇게 보낼 것 같아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녀 봐도 과연 얼굴도 확실치 않은 남편을 찾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딸은 점점 지쳐갔고 저도 이대로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날 아침,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딸이 호텔 로비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딸이 "엄마, 저 사람" 하고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로비 반대편에 앉아있는 한 남성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초췌한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딸은 가슴을 크게 들썩이며 "엄마, 저 사람 영상에서 봤던 옆모습 같아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 역시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와 시선이 마주치자 놀란 듯이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딸이 재빨리 일어나 "실례합니다" 하며 다가갔고 저도 딸을 따라갔습니다. 남자는 허둥지둥 밖으로 걸어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랑 얘기 좀 해주세요." 딸이 그를 향해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남자는 걸음을 멈칫하더니 고개를 살짝 돌려 우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주선 순간 저는 그의 얼굴에서 25년 전 남편의 흔적을 확실히 발견했습니다. 주름지고 세월이 흘렀지만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딸도 금세 눈치챘는지 분노와 슬픔이 뒤엉킨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왜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저희한테 연락 한 번 없던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당신 정말 도현 씨 맞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하다. 너희가 잘 사는 줄만 알았어. 25년 전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해서 사업 실패가 두려웠고 가족에게 빚만 남기고 떠나면 미안하지만 더는 짐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하와이에 온 건 딸의 결혼 소식을 우연히 듣고 한 번만 얼굴을 보고 돌아가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놈이다. 근데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하는 말에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고? 우린 아빠가 죽은 줄 알고 살았다고요." 저도 더는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호텔 로비 구석에서 한동안 울고만 있었습니다. "미안하단 말밖에 못한다. 너희가 날 용서해 줄 리도 없지만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 25년간 하와이에 정착해 살았다거나 이름까지 바꿔가며 지냈다는 얘기도 털어놓았습니다. 큰 돈을 벌었다거나 잘 살았던 건 전혀 아니라고 했고 늘 죄책감 속에 살았답니다. 하지만 딸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무슨 사정이 있었든 간에 저랑 엄마는 25년 동안 지옥을 봤다고요. 아빠가 나간 뒤로 우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사실 다 미안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니?" 그리고 비틀거리듯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그의 팔을 잡고 "도망치지 마라. 이왕 나타났다면 제대로 책임지고 우리에게 말이라도 해주고 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겨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발 설명 좀 해줘요. 왜 우리를 떠나야만 했는지. 25년간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남편은 답도 제대로 못한 채 괴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과거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에 시달렸고 사채업자들 위협에 가족까지 해칠까봐 겁이 났다고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극단적 생각을 하다가 어쩌다 유학 시절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하와이로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부터는 매일 죄책감 속에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그게 다예요? 차라리 정식으로 이혼을 하든 연락을 주든 뭔가 방법이 있었을 거잖아요. 맞다. 맞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떠난 뒤 저와 딸이 받은 상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간간히 제 눈을 보려 했지만 저는 쉽사리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전 이미 아빠한테 미련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 있죠? 저나 엄마나 25년이나 기다린 게 아니고 그냥 이미 체념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라도 나타난 건데요? 미안하다. 정말로 그 말을 하고 싶었다. 날 용서하길 바라진 않아. 당신과의 관계는 이미 깨졌어. 되돌릴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가 왜 이런 상처를 져야 했는지만 알고 싶었어.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정말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너희는 행복해야 하는데 나는 그걸 다 망쳤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고 딸은 그를 더 마주하기조차 힘든 듯 보였습니다. 저는 딸을 끌어안으며 그래, 우리 더는 책임 따지지 말고 떠나자. 이제 어쩔 건지 당신이 알아서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딸도 아빠, 알아서 하세요. 저는 궁금해서 여기까지 왔을 뿐이니까요. 이 이상 상처받기 싫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 그도 이 이상 다가올 자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남편을 용서할 마음이 쉽게 들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25년간의 간극은 단숨에 메울 수 없었습니다. 저와 딸은 호텔 밖으로 나왔고 남편은 다시 도망치듯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딸은 흐느끼며 엄마, 나 너무 화나고 허망해요. 라고 했고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애틋하면서도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저와 딸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황망하게도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는구나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 뒤 1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다시 연락이 없었고 저와 딸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남편 이야기가 나오면 화부터 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 적어도 살아있다는 건 알게 됐다며 스스로 위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모모 씨가 맞으십니까? 귀하의 남편분께서 남긴 서류와 자금이 있어 상속도는 전달 관련해서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요? 그 사람이 죽었다고요? 자세한 건 여기 와서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저는 딸과 함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사망했고 상당한 금액의 달러를 맡기며 아내와 딸에게 전해달라는 유언 같은 문서를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하와이를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말기여서 오래 못 살 거라 판단했고 마지막으로 이 돈이라도 남기고 가겠다고 정리한 모양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말하길 남편이 아내와 딸에게 꼭 전해달라. 내가 참 어리석었다는 짧은 편지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딸은 그 편지를 받자마자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와 울었습니다. 아빠가 결국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을 나오며 딸과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 유산을 거부하기도 어렵고 너무나 허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엄마, 그래도 아빠가 조금이라도 미안해했다는 건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눈물을 닦으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을 뒤늦게나마 남편은 자기식으로 책임을 지려 했던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린 남편의 마지막 흔적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딸도 엄마, 우리 너무 원망만 하지 말고 이제 그냥 우리만의 삶을 살아요. 아빠도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려나 하고 털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복잡했지만 적어도 이제 남편이 살아있다는 궁금증은 풀렸고 마지막 인사도 어설프게나마 전해들었다는 걸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25년 전 사라졌던 남편은 하와이 어딘가에서 외롭게 살다가 딸의 신혼여행 소식을 듣고 몰래 보러 왔고 결국 암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딸과 제가 직접 대면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서로 상처와 눈물만 남긴 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의 마지막 편지와 돈이 전해졌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고 엄마, 아빠가 우리와 함께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를 기억은 했던 거네요 라고 말할 때 저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앞으로 더 잘 살아야지. 제가 딸에게 해준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딸도 네, 엄마. 이제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으로 인해 25년간 가슴에 묻어왔던 물음표가 완벽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딸과 함께 하와이를 다시 찾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남편을 찾아야 한다는 집념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바다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